이 대표님께서는 그 컨설팅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또 선호하는 지역 같은 거 또 매매 물건들 투자 금액 정도 이렇게 좀 뭐 사례 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호하는 지역이 수도권하고 서울 쪽일 텐데 관련해서 말씀 해 주세요. 요새는 옛날처럼 뭐 1, 2억, 2, 3억 가지고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 한 채 팔면 서울에 34평대 평균 가격이 이제 10억에서 12억이니까 강남 같은 데가 이제 15억에서 18억, 동작구라든지 그 2차적인 지역 13억에서 15억, 강북 쪽에 보면 이제 8억에서 10억대인데 그러면 30평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대에서 50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문의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을 많이 찾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아예 뭐 10억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해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임대를 해야 돼요. 근데 임대를 하려고 하면 임대인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싸게 주질 않아요. 옛날처럼 일부 우리는 보장해주다시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당신 인건비, 당신이 알아서 매출 올려서 너는 너대로 먹고 살아. 난 나대로 부동산, 이제 부동산 다 올라서 이자 늘고 전기세 늘고 세금 늘고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인건비 정도로 해서 임대를 해서 당신이 매출을 해서 당신이 올려. 나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임대인은 가지고 있는 개념. 임차인은 벌어서 가져가는 개념. 뭐 그래서 이제 임대는 나오긴 하지만 임대 물건이 옛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임대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해요. 10억을 가졌다면. 그러면 서울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그 수도권에서도 대표적인 데가 수원, 안양, 뭐 군포, 구리, 인천, 포천, 일산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데도 땅이 넓으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 내외. 그렇지 않으면 한 2천만에서 1,500만 원대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이나 대전까지도 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대전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상업지역이 한 3천만 원대 내외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7, 8년 전에 7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20년 전에 100만 원이었던 게 지금도 100만 원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제 500에서 700만 원, 그것도 5배에서 7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고요. 매출에 대한 것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로 해서 자본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면 수도권이 좋겠지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숙박업소가 많이 올랐잖아요. 도심 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이제 월 수익형, 실제로 내가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 뭐 그러면 서울에서 임대를 해서 바둥바둥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 지방에 이제 인구 증가 속도가 있는 곳, 대기업이 투자가 되는 곳, 뭐 이런 곳에 매수를 해서 월 수익형, 월 매출을 올려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같은 돈이면 10억에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10억에 매수를 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실제 지금 광양에 있는 물건은 무인텔인데요. 객실 30실로 월 매출이 1억 2천까지 뜨던 거예요. 소유자가 법인화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끼리 갈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내놓는 금액이 45억대. 두 가지예요. 매출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화됐는데 한 사람은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시설 투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매매해버리자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을 37, 8억을 했는데 10% 이상을 갚아라. 그럼 10%를 갚았더니 또 10%를 갚아라. 그러면 이제 37, 8억, 40억대 되었던 대출이 30억대로 이제 주는 거예요. 29억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다시 갈아타려고 하니까 대출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내려간 거예요. 매출도 6천대, 5천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억 2천대였던 게 6천대로 떨어졌잖아요. 5천대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65억, 68억 불렀던 게 실제로 호황을 누릴 때는 85억까지도 호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호가였었고 실제 가격은 70에서 7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억에서 68억대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 1억에서 1억 2천 매출 나올 때. 근데 지금 5천에서 6천이 떨어졌어. 그리고 대출이 30억밖에 안 나와. 그것도 번 돈에다가 요번에 이제 상환하라고 해. 상환을 또 했어. 다른 일반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대출을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5억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최소한도 한 15억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의 상승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순천 꽃박람회 여수 관광 뭐 이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서 요새 매출 매일 만실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수의 관광객이 앞으로 증가하는 거, 또 순천에도 이제 점점 관광객이 늘어날 거, 여수, 순천, 고흥 이쪽으로 이제 관광객이 이제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 광양 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많이 이동하게 되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가 요번에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까 39억까지 된다고 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0억대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매출을 다시 8, 9천대를 만들면 틀림없이 55억에서 60억 전후는 이제 유지할 거다. 매매가 다시 호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죠. 매출이 한 2, 3천만 원 더 올라가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더 크게. 그 다음에 매매가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죠. 뭐 여수의 숙박업소 카무인텔이 돌산대교에 5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다 다시 못 져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투자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 지역에서도 10억에서 15억대 내외로 대전은 이미 한 7, 80개 이상, 많게는 100여 개 이상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데 7, 80개 이상은 일단 없어졌어요. 대전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좀 노리고 있죠. 색다른 숙박업소가 대전에서 이제 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인텔 쪽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돌산대교 쪽에 엑스포가 열리면서 특이한 숙박업소들이 카무인텔로 하면서도 이제 한번 유행시켰고, 또 그 무인텔들이 이제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호황을 누렸어요. 제일 먼저 생긴 거는 이제 청주 지역인데, 오히려 무인텔 하면 이제 광주 지역에서 러브 무인텔로 해가지고 호황을 누렸고, 그게 이제 전국망으로 와서 서울 수도권까지 올라왔고, 또 코로나 시기에 호황을 누린 곳이 이제 포천의 카무인텔들, 드라이브 무인텔들이 이제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외곽 지역에 현재 그 넓은 땅, 최소한도 이제 한 600평 이상 되는 것들, 그런 숙박업소를 개발해서 특이한 숙박업소, 개성 있는 숙박업소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그런 것들은 10억대 전후로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문을 닫기 직전인 카무인텔들, 뭐 그런 것들을 무인텔, 러브호텔로만 생각하지 말고 풀빌라 펜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10억대 내외로 월 순익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하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젊은 층에서는 SNS나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풀빌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도 얼마든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다. 풀빌라 뭐 객실 하나짜리, 2개짜리, 1일 숙박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객실 20개짜리를 운영한다. 근데 그걸 풀빌라처럼 만들 수 있는 파티룸처럼 이벤트룸으로 한다고 하면 젊은 층들, 지금 1,100만 정도의 원룸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답답해해요. 그 청년들이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면 대박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꼭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숲세권, 또 이쁜 곳, 뭐 이런 데 찾아다녀. 맛집하고 똑같죠. 빵카페가 외곽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거를 생각하면 23년, 24년 전후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